올해 1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2016년의 1분기 실적과 비교를 했을 때 매출은 72%, 영업이익은 339%나 증가한 수치였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오늘 장에서 SK하이닉스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약세가 이어졌습니다. 종가는 보합권에서 머무르면서 52,400원을 기록을 했는데 우리가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을 해보면 좋을까요? 예, SK하이닉스의 실적은 말 그대로 놀랄만한 실적입니다. 사실상 깜짝 실적이 나왔다는 것. 물론 시장에서 실적 전망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봤죠. 그 이상으로 나왔다 하는 것에서 사실은 이런 정도의 실적이라면 한 단계, 두 단계 도약을 해도 모자랄 정도로 좋은 성적이었다는 건데 정작 뚜껑을 열어봤더니 SK하이닉스는 간신히 장중 내내 약세를 거기다가 마지막에 보합으로 돌리는 정도로 마감이 됐고 정작 급등한 종목은 삼성전자죠. 이 부분이 약간 숙제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해석할 것이냐 하는 건데요. 일단 앞에서 실적은 말씀을 드렸으니까 생략하겠습니다. 사실 작년 동기 대비 매출이나 또는 영업이익이 급증했던 것은 작년 동기 이맘때입니다. 1월 달에 항상 비수기거든요. 해서 비수기 계절적 영향을 받아서 작년 1분기 때는 실적이 안 좋았고 바로 안 좋았던 실적과 비교해 봤을 때 현재 하이닉스 실적이 그런 정도로 아주 빠른 속도로 좋아지게 보이는 효과가 나왔다. 즉 기저 효과가 나왔다 하는 것. 근데 그것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상당히 높은 실적이라는 것이죠. 사상 최대 실적. 현재 분기별로 봤을 때 종전 분기별 사상 최대 실적은 2014년 4분기 때 나왔습니다. 당시 분기별 사상 최대 실적 규모는 1조 6,700억 원 정도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훨씬 능가하는 무려 2조 4,600억. 그리고 시장에서 일반적으로 물론 긍정적으로 계속 상향 조정을 했던 그러한 실적 목표치 2조 2,900억 원 이것도 능가했죠. 현재 대략 7.8% 상회하는 그런 놀라운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고 무엇보다 특기할 만한 것은 절대적인 규모도 규모지만 영업이익률이 무려 39.2%나 나왔습니다. 역대 최고치입니다. 대형 제조업체가 현재 이런 정도의 영업이익을 보이는 것은 사실 몇 개 없다는 것이죠. 인텔이나 또는 현재 애플사 정도밖에 이러한 영업이익률을 내질 못합니다. 삼성전자보다 더 높은 영업이익률을 냈다는 것이죠. 그만큼 해당 분야에 글로벌 최고의 경제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또는 현재 그쪽 해당 업황에 상당히 좋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현재 오늘 발표된 SK하이닉스의 실적을 토대로 해서 금년 옹기 실적 기준 밸류를 한번 계산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사상 최대 옹기 실적 연간 영업이익 규모는 작년 재작년에 나왔습니다. 2015년인데 당시에 영업이익 규모는 5조 3,300억 원 정도 나왔고요. 그 당시 SK하이닉스의 EPS 주당 순이익은 약 6천 원 정도였었다는 것이죠. 약간의 오차가 있을 것이겠지만 어쨌든 그를 기준으로 해서 보면 금년 추정 EPS는 영업이익이 최소 7조 원 내지 9조, 많게는 10조 원까지 보고 있는 것까지를 감안했을 때 금년 추정 EPS는 최하, 보수적으로 보는 겁니다. 8천 원 내지 한 10,000원 정도, 더 많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11,000원 정도까지 나올 수 있다는 건데 어쨌든 한 8천 원 내지 10,000원 정도를 상정해 볼 수 있다는 것이고요. 이렇게 봤을 때 지금 현재 SK하이닉스의 PER 수준은 불과 5.1배 내지 6.4배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실적적으로 전망이 나쁘지 않은 데다가 현재 전체적으로 실적 추이가 상당히 좋은 상태거든요. 그런 대형주 치고서는 가장 PER이 낮습니다. 즉 왜 그런지 그런 것에 비해서 그런 것에 비해서 오늘 주가가 호실적인 깜짝 실적이 나왔으니까 당연히 올라가야 되는데 주가가 올라가기는커녕 장중 내내 약세를 면치 못하는 그런 모습이 나온 이유는 뭐냐 하는 것인데요. 그것과 관련돼서 그전에 이제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두 가지 약점이 노출되어 있는 상태죠. 한 가지는 지금 도시바 반도체 사업부 매각 인수, 반도체 사업부 인수를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인수 대금이 토탈 약 30조 원 정도로 추정이 될 정도로 어마어마한 자금이 필요되는
그러한 프로젝트라는 것이죠. 그와 관련된 부담이 좀 있다는 것이고 또 한 가지 결정적인 것은 뭐 UBS 증권에서 또 몇몇 국내 증권사에서도 지적을 하지만 반도체 업황은 업황 사이클을 많이 탑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좋다고는 하지만 지속 가능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즉 현재 최고의 업황이 거의 정점에 이른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심을 현재 받고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최고의 영업이익이 나올 때를 기준으로 해서 가치 평가를 할 수 없다는 의견입니다. 그 점 때문에 현재 외국인도 국내 기관도 매수를 약간 꺼리는 과정이 나왔다는 것인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몇 가지 더 부강해서 SK 하이닉스가 원래 갖고 있었던 4대 취약점이 있습니다. 그것부터 먼저 말씀드릴까 합니다. 일단 먼저 앞에서 UBS 증권이 언급했던 것과 관련되어 있는 취약점입니다. 시클리컬 또는 시클릭, 그 인더스트리라고 하죠. 업황이 주기적으로 또는 순환이 되는 그런 업황을 갖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그 업황 상황에 따라서 현재 반도체 디램 가격도 들쑥날쑥 변동성이 상당히 심하고 반도체 디램의 가격이 그렇게 큰 변동성이 있는만큼 그에 의존하고 있는 SK 하이닉스의 실적도 그에 따라 상당히 변동이 심합니다. 어떨 때는 몇 분기 동안 연속 조 단위의 영업이익을 내기도 했다가 그 반대로 또 조 단위의 영업 손실을 보기도 하는 그런 모습이 과거 10수년간 반복해서 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업황이 좋았다는 것은 그 다음에 업황이 나빠질 소지가 높다는 것을 어느 정도 시사한 바 크다 하다는 그러한 시클리컬한 그런 업황이나 실적이라고 하는 현재 그 위크 포인트 약점이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디램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죠. 그나마 최근 들어 조금 낮이긴 했습니다. 한때 거의 90%를 그쪽에 의지를 했다는 건데요. 하지만 최근 많이 개선됐다 치더라도 디램에 대한 매출 의존도는 여전히 높습니다. 영업이익 의존도 더 크죠. 72%나 된다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현재 디램은 계속 매년 연구 개발 및 시설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른바 카펙스라고 합니다. 자본적 지출을 매년 최하 3조 원 내지 많게는 5조 원 넘게 최근 최태원 회장은 6조 원 정도를 투자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6조 원 단위. 그런 정도로 매년 그렇게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네 번째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삼성전자의 그 개발 속도를 뒤쫓아가다 보니까 더욱더 그런 것 같습니다. 신성장 동력에 대한 현재 지금 경쟁력이 상당히 약해진 상태죠. 거의 신성장 동력이 없습니다. 간신히 낸드를 쫓아가는 정도밖에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이 이 네 가지 취약점이 있었기 때문에 삼성전자와는 좀 달리 조금 더 디스카운트를 좀 많이 당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다는 건데요. 하지만 그 상황이 최근 들어 작년부터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좀 많이 바뀌고 있다는 것이죠. 앞에서 얘기했던 UBS 증권의 그러한 지적은 상당히 정설, 원론적인 입장에서의 그런 평가라고 이제 판단이 되는 반면, 현재 상황 변화는 약간의 가설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아직 충분히 검증이 안 됐다는 걸 하더라도 신뢰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 점을 감안한다면 오히려 이런 때가 기회가 될 수 있다. 더 크게 볼 필요도 있다는 그런 뜻이 되겠는데요. 일단 수요 측면에서 본다면 주변, 특히 IT와 관련돼서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AI 4차 산업혁명이 현재 불꽃같이 바람을 일으키고 있죠. AI나 또는 현재 듀얼 카메라 등 이런 것 등이 휴대폰에 스마트폰에 장착되는 탑재되는 그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으며 따라서 그와 관련된 디램, 모바일 디램이 되겠죠. 수요가 급증하고 있죠. 그것도 상당히 구조적입니다. 거기에다가 중국 업체들이 매달리고 있는 그래서 지역적 측면에서 봤을 때 수요는 급증하고 있는 그런 상태라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최근 들어 역시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클라우드 산업 또는 빅데이터 사업과 관련돼서 그와 관련된 서버용 디램 수요도 급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최근 또 고사양 게임용 PC용 디램 수요도 함께 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수요가 그 어느 때보다도 급증 추세를 현재 보이고 있는 그런 상태라는 것이 그렇고요. 두 번째는 공급 사이드 쪽의 변화라는 건 이게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언젠가부터 2012년도부터죠. 당시 삼성전자 또 하이닉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로 해서
디램 시장은 삼자가 현재 과점하는 이른바 셀러드 마켓, 공급자 우위의 시장이 됐다는 건데요. 한동안 미사 공정 개발에 박차를 가했던 삼성전자가 작년 2분기 때부터인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더 이상 미사 공정 개발을 하지 않는 사실상의 치킨 게임이 종료된 그런 전략을 취했다는 것이죠. 초격차 전략에서 디램 쪽에서 벗어나 낸드 쪽으로 그 방향을 돌리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이에 따라서 반도체 디램 미세화 개발에 더 이상 많은 비용과 여력을 투자할 필요가 없게 됐다는 것이고, 또 한 가지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그렇게 됨에 따라 노골적으로 생산량을 담합할 수는 없겠지만 어찌됐든 약간 소극적이라도 공급량을 조절하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예가 몇 가지가 나옵니다. 작년 같은 경우 현재 반도체 디램 공급량이 비트로 환산했을 때 그로서 성장률을 보면 약 20%대가 나온다는 건데요. 전통적으로 평년 비트 그로스는 40% 내지 50% 정도 나왔다는 겁니다. 이른바 황해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죠. 매년 그런 정도 성장을 하게 되면 2년마다 2배씩 그 공급량, 생산량이 증가된다 하는 것이었었죠. 그것이 최근까지 이뤘던 건데 작년부터는 그게 20%대로 내려앉았습니다. 공급이 증가되긴 했지만 그전보다 훨씬 낮은 수치로 증가됐다는 것이죠. 그런 정도면 증가되는 수요조차도 제대로 커버하지 못할 정도의 그러한 증가치입니다. 해서 최근 1년 동안 1년도 넘었습니다. 계속 공급보다 수요가 더 많은 상황이 지속되고 있고, 그것은 업황 사이클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추세적으로 현재 계속 공급보다 수요가 많은 상황에 정착되는 것으로 해석되는 그런 장면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디램 가격이 약간의 흔들림은 있겠지만 과거와 같이 급락하는 상황에 전개되지는 않고 안정적인 상당히 고수익의, 마치 인텔이 해당 분야에서 현재 고도의 수익을 내는 그런 기반이 조성된 것으로 그렇게 이제 판단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현재 SK 하이닉스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었던 네 가지 취약점, 시클리컬, 또 지나친 디램 의존도, 막대한 카페스 현재 부담, 또 신성장 동력의 부재, 이런 것들을 일거에 해소시킬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고 이미 어느 정도 만들어진 것으로 판단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런 점을 감안한다면 현재 상황을 단순하게 볼 그런 상황은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